드디어 부제가 붙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이름의 배틀로얄이 나왔습니다. 이미 사망한 고인까지 포함하면 SOS가 제일 짧은 이름이지만 이름만큼 게임의 수명도 짧았죠. 에이펙스 레전드를 직역하면 꼭대기 전설들 정도 됩니다. 어감상으론 뚝방 전설급 네이밍이지만 저는 이 게임이 정말로 배틀로얄의 정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총 플레이 타임 하이지 9시간, 배그 45시간으로 배그는 대부분 리뷰를 위해 플레이했음을 감안하면 배틀로얄 장르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편인데 에이펙스 레전드의 경우 감기에 걸려 더빙을 할 수 없는 상황덕도 있었지만 4일 만에 27시간을 찍으며 간만에 꾸준히 달릴 만한 게임을 찾은 희열에 잠겨 있습니다. 이미 과포화된 레드오션이라고 평가받는 배틀로얄 장르에서 사전 홍보 없는 기습 출시에도 일주일 만에 플레이어 2,500만 명을 돌파한 이 게임.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데이지로 시작되어 하이지로 대중화된 배틀로얄은 유독 읽기 어려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디게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개발하기 좋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물 모션과 맵에 무기 몇 개 던져놓고 서로 죽여라가 끝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할 게 없거든요. 장르 특성상 동접자가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게임이 점점 더 유명해지는 덕에 체감되는 게임 수가 많지 않을 뿐이지 배틀로얄은 조명받은 기간에 비해 정말 많은 게임이 등장하고 그중 대다수가 모두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초인 하이지도 좀비 모드와 배틀로얄 두 게임을 함께 냈었고 유명한 게임치고 배틀로얄 모드 없는 게임을 찾기가 힘들고 전 세계 인싸 게임 포트나이트 역시 흥행이 시원치 않았던 좀비 모드를 개조해서 내놓은 게 배틀로얄 모드였으니까요. 쉽게 만들 수 있고 아무 무기나 주워서 싸운다는 특징 덕분에 밸런스에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장르 덕분에 출시되는 게임 수에 비해 장르적 특색이나 발전을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은 하이지가 정립한 공식에 머무른 수준에 그친 데 반해 에이펙스 레전드는 게임적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TTK란 타임 투 킬, 슈팅 장르에서 처음 총을 쏘기 시작해서 죽이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TTK의 핵심은 하수에게 대응의 여지를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흔히 모르면 맞아야지 로 대표되는 격투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초심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콤보를 모르니 나는 한 대 때리기도 힘든데 고수가 한 번 띄우면 그냥 손을 놓고 구경해야 할 정도로 콤보 셔틀에 불과하죠. 콤보의 완성이 어려운 만큼 시체의 탑을 짓밟고 올라선 쪽은 극적인 성취감을 얻게 되지만 깔리는 역할이 되는 쪽에게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재밌자고 하는 게임에서도 엑스트라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초심자가 대처할 방법이 적은 게임은 그만큼 코어 팬은 많지만 신규 유저 유입이 크게 제한됩니다. 슈팅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자일수록 동선과 소리를 이용한 예측 플레이가 주가되지만 초심자는 상대를 보고 반응하는 것으로 싸웁니다. 말인즉슨 첫 사격 이후에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초심자가 대응해볼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고 이게 게임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난이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TTK가 짧은 예시는 서든어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동선이 적은 맵에서 스나이퍼 기준 헤드샷 한 방에 죽어버리니 맞추기만 하면 첫 발에 그대로 사망하고 덕분에 스나를 들고 뛰어다니는 진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죠. 반대로 긴 경우는 디비전을 꼽을 수 있는데 디비전은 다양한 패턴을 도입하기보다 몹 하나 잡으려고 총알을 수백 발씩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총을 쏘는 시간만 늘어나게 되었고 반복 노동은 그다지 즐거운 경험이 아니죠. 이렇듯 난이도를 너무 올려버리면 플레이어가 질려버리고 너무 낮추면 지루해지죠. 이를 위해 단순히 공격력, 체력 등의 수치를 늘리기보다 다양한 변수의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현재 게임계의 대세입니다. 밀리터리 FPS의 경우 스프린트나 벽 달리기, 장거리 무기의 높은 반동 등으로 소극적인 변화를 꾀했다면 오버워치나 레인보우 식스 시즈 같은 병과 시스템을 이용한 계통은 사격 실력 이외의 변수를 더해 이런 박탈감을 줄이려 시도한 케이스입니다. 배틀로얄은 이보다 극적인 변수를 투입해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넓은 맵과 랜덤 파밍이 이에 해당합니다. 큼직한 크기의 맵에 떨어져 랜덤한 지역으로 링이 좁혀지니 맵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좁힐 수 있으며 상대방이 왼손이고 내가 기관총을 들고 있다면 사격 실력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전통적인 FPS보단 거부감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배그와 포트나이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이 랜덤성은 더 높은 벽이 됩니다.
랜덤에도 한계는 존재하고 이에 적응할수록 실패할 확률을 좁혀가며 플레이하니 초심자 입장에선 에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신경 써야 하는 훨씬 어려운 게임이 돼버리는 셈이죠. 에이펙스의 경우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톱파볼수록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에이펙스가 다른 점은 숫자에 있습니다. 먼저 파밍, 장비의 완성까지 필요한 아이템이 많아서 한두 군데 들리는 것으론 충분히 장비를 모으기 어려운 대신 파밍존이 많고 촘촘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전을 피해 존버하는 메리트를 없애고 꾸준히 이동하도록 설계되었죠. 추가로 슬라이딩, 파쿠르, 짚라인 등 예측하기 어려운 동선이 많고 스나이퍼는 랜덤 보급 전설을 제외하곤 모두 반자동에 바디아머, 헬멧의 수치까지 높아 장거리 교전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결국 근중거리가 주가 되는데 건물들은 한쪽 문만 열리는 곳 없이 반드시 복수의 진입 경로가 존재하므로 위치가 발각되면 버티는 쪽이 더 불리합니다. 여기에 차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싸움이 벌어지면 도망가긴 어려운데 파밍 지역이 좁은 간격으로 배치된 덕에 총소리가 나면 주위에서 뒤를 잡기 위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면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정석인데 정작 녹다운과 치료 아이템은 이 교전 시간을 늘려버립니다. 녹다운은 다른 배틀로얄에도 존재하지만 녹다운 아머라는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전방 실드는 최대 750까지 별도의 체력을 갖기 때문에 눕히기만 하면 끝나는 다른 게임에 비해 확인 사살이 대단히 번거로워지는데요. 이걸 방치하자니 부활시킬 우려가 있고 계속 내 위치가 노출되며 죽이자니 시간과 총알을 잡아먹기 때문에 다운시킨 이후에도 상황에 맞는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치료 아이템도 다른 게임에 비해 시전 속도가 느리고 아머와 체력 게이지를 각각 충전하니 부상당한 멤버가 전장에 복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어지는 교전 시간 동안 뒤에서 나타날 다른 적까지 걱정해야 하므로 보통의 배틀로얄보다 TTK가 월등히 긴 편임에도 오히려 더 긴박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창을 얻지 못하면 SMG, AR의 1회 장전량이 꽤 적은 편이라 한 탄창으로 적을 죽이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즉, 이 게임은 여러분이 편하고 여유롭게 싸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적을 잡기 위해선 가까이 붙어야 하는데 빨리 적을 처리하지 못하면 언제든 뒤를 잡힐 수 있죠. 의도적으로 TTK를 늘려 하수에게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기획자의 설계에 따라 꾸준히 이동하고 잦은 교전을 겪는 플레이어는 게임이 빠른 페이스로 진행된다고 느끼는 동시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런 수치의 차이도 명확하지만 여기에 박탈감을 낮추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으니 바로 병과입니다. 보편적인 배틀로얄과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병과의 유무일 텐데요. 인지도상 배그워치로 불리고 있지만 탱딜힐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스킬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관여하기보다 보조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들의 설계를 톱파봐도 기획자가 초심자의 박탈감을 없애는데 병적인 집착을 들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동기는 전용 캐릭터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틀로얄에선 파밍 상태만큼 이동 능력이 중요합니다. 더 빨리 이동하는 팀이 더 많은 파밍 기회를 얻고 더 안전하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 이속 증가를 제외한 이동기는 오직 레이스, 패스파인더 두 캐릭터만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전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스킬이 없습니다. 또한 패스파인더의 이동기는 사용 중 큰 소음을 내며 레이스의 이동기는 사용 후 무기를 다시 들기까지 1초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팀원도 이동시키는 패스파인더, 레이스의 궁극기는 적들도 똑같이 이용 가능하고요. 둘째로 이동기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스킬들도 결점이 명확합니다. 공격적인 기술인 방갈로르, 지브롤터의 궁극기, 코스틱의 독은 아군도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무작정 난사할 수 없으며 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막, 힐링 등의 스킬은 눈에 띌 정도로 선딜레이가 길고 아군을 보호하는 돔실드는 적에게도 데미지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점의 존재는 소위 말하는 총기, 스킬, 총기의 피지컬 수합 콤보를 원천 봉쇄하고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며 조합의 강제성을 줄여줍니다. 시너지 효과를 받는 조합은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방갈로르의 연막탄으로 가려진 시야에 블러드하운드가 궁을 쓰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본인은 안전히 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조합에 따라 서로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국 단점을 보완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4인이 아니라 3인인 덕에 완벽한 조합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정보, 기동성, 방해, 보호, 보조 중 하나는 반드시 부족하게 되며 바꿔 말하면 무슨 픽을 고르던 팀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1티어 픽인 방갈로르는
비교적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이 뛰어날 뿐이지 다른 레전드들과 상하관계가 존재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스킬의 방향과 밸런싱은 앞서 설명했던 숫자의 차이와 합쳐져 게임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덩어리만 보자면 스킬이나 슬라이딩 등은 이미 타이탄폴에서 써먹은 요소들의 재활용이 많고 특징도 병과 요소를 더했다 뿐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 모든 요소들이 게임에서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어떤 경험을 게이머에게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게 녹아있는 게임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렇게 톱파볼수록 세심한 게임이지만 플레이어에게 즐기기 위해서 선행학습이나 팀플레이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요소들은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직관적인 것들이며 스킬은 보조적이고 다른 자원으로 대체 가능한 만큼 상성 차이가 뚜렷한 격차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블러드하운드는 연막 안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방갈로르의 연막탄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만 이 화면처럼 4레벨 스코프를 끼고 있다면 굳이 블러드하운드가 아니어도 똑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포트나이트의 가장 큰 문제가 게임 플레이와 직관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건축 요소이며 에이펙스가 타이탄폴과 같은 세계관임에도 사라진 요소들이 모두 고인물 플레이를 유발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드 프로듀서인 드류 맥코이의 기획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기획은 인원이 많거나 자본이 많다고 나올 수 없는 장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으로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극찬을 했지만 완벽한 게임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지금 문제가 있다기보다 앞으로의 불안 요소가 큽니다. 첫째로 출시 후 3주가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서버 상태가 불안합니다. 호스트 렉이라고 부르는 시작 시 이동 속도가 크게 느려지는 현상과 튕기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호스트 렉은 제쳐두고서라도 튕기는 것은 큰 문제인데 이 경우 재접속을 해도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서버 구축은 재정적인 문제지만 그 문제가 유저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다가오느냐는 서비스 문제거든요. 증상 자체를 해결하진 못해도 그에 대한 대비는 갖추길 바랍니다. 둘째로 3인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에이펙스는 혼자 게임을 돌려도 무조건 3인이 한 팀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TTK가 긴 게임이기 때문에 한 명이 3명을 모두 눕히는 것은 극적인 실력차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개발진도 이를 고려했는지 핑 시스템을 잘 만들어둔 덕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팀플레이를 맞추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팀원의 탈주가 너무 쉽게 자주 일어납니다. 혼자 싸우다가 사망도 아니고 녹다운만 돼도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해요. 협동으로 사격 실력을 커버하게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홀로 남았을 때는 더욱 그 불리함이 커집니다. 흥게임인 지금이야 디스코드 채널 등을 통해 3인 큐를 구해서 돌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모두가 이런 과정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며 온라인 게임은 혼자도 재밌지만 함께하면 더 재밌어야지 혼자서는 재미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신규 유저의 유입에 문제가 생기겠죠. 탈주 시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솔로 플레이도 원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 핵에 대한 우려입니다. 발매 한 달이 채 안 된 게임이지만 핵이 이미 등장했고 점점 늘고 있습니다. FPS류 게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만 근본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면 중국 분들은 중국 분들끼리만 즐기게 만들어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작은 바람이 생기네요. 마지막으로 발매 초기인 것을 감안해도 스킨을 구매 가능한 게임 내 재화의 수급이 너무 어렵고 그에 비해 퀄리티는 떨어집니다. 현금 결제를 하려고 해도 박스에서 나오는 재화량에 비해 고급 스킨들만 지나치게 가격이 높아서 재화 구매보다 박스에서 뜨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요. 당장이야 큰 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출시 초기니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자명합니다. 라이엇이 시간과 인력이 남아 돌아서 전설 스킨이나 KD의 뮤비같이 게임과 무관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폴리곤 덩어리인 캐릭터에게 매력을 더하는 작업이고 이렇게 부여된 매력이 게임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꼭 유저뿐만이 아니라 무료로 게임을 제공하는 만큼 결국 주력 수익은 스킨에서 발생할 테니 개발사에게도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아니지만 랭크 시스템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60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인원수로 게임을 돌릴 수 있고 이미 흥행세를 탄 만큼 랭크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 문제는 적은데 반해 결국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 에임 실력 같은 숙련도에 따라 실력이 크게 갈리는 만큼 좀 범위가 넓더라도 실력별 매칭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배그포나의 경우도 고인물 양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현재로선 랭크 시스템뿐이니까요. RPG의 단점인 지루한 닥사 구간과 콘텐츠 업데이트 문제를 떼어내고 재밌는 경험만 압축해낸 AOS가 대세가 되었듯이 배틀로얄 역시 AOS의 단점인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재미만 압축했다고 봅니다. AOS의 등장으로 RPG가 멸망하진 않았듯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대중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장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인기에 비해 지금껏 모범 사례는 부족했습니다. 얻어 걸린 인기에 너도 나도 찍어내는 느낌에 가까웠죠.
에이펙스는 게임성 면에선 완성품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하니 운영 면에서도 모범을 보여 앞으로 개발될 수많은 배틀로얄 게임에 본을 보이는 모범 사례로 남길 바랍니다. 규모와 홍보가 아니라 게임성으로 승부하는 게임이 성공하는 모습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